안녕하십니까. 이도영 박사의 건강이야기의 이도영입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도영 박사의 건강이야기에서는 우리 주위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러 질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형외과 분야에서 가장 흔한 질환,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병 연상하세요?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게 퇴행성 관절염하고 허리 디스크 질환이거든요. 실제 정형외과 분야에서는 이 병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도영 박사의 첫 번째 이야기로는 퇴행성 관절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사회에 걸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퇴행성 관절염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요새 신문이나 TV 같은 걸 보면은 의료 강좌나 상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상담이 많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날 정도로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이 매스컴에서의 의료 정보나 지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질환을 설명할 때 그 질환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기 있는 수술이나 치료법 이런 것만 집중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그 질환을 생각하시면은 매스컴에서 설명하는 그 치료로만 치료해야지 결과가 좋고 다른 방법은 결과가 좋지 않거나 아주 구식 수술이라는 아주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의 옛날 치료 방법 중에서도 매스컴에서 설명하는 치료보다 훨씬 우수한 치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또 매스컴에서 설명하는 의료 정보나 지식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한 1년 전쯤이죠. 모 텔레비 방송국에서 허리 디스크 환자를 주사 한 방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아주 귀가 솔깃한 얘기거든요. 실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잘 낫지도 않고. 그런데 주사 한 방으로 처리된다. 얼마나 솔깃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치료 시행하는 의원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난리 났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1년 경과했는데 지금 허리 디스크 주사 한 방으로 치료한다. 기억 잘 못 하시거든요. 다 못 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당연하잖아요, 결과는. 아무리 훌륭한 치료고 그럴듯한 치료를 해도 결과가 나쁘면은 흐지부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매스컴에서 설명하는 의료 정보나 지식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아주 대표적인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자꾸 허리 쪽을 얘기를 드려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허리 디스크 하면 레이저 수술 무조건 연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허리 디스크 레이저 수술을 하도 강조하다 봤더니 허리 디스크 환자는 무조건 레이저로 수술해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면은 아주 구식 치료법이라고 아주 그렇게 뇌리에 박혀버렸습니다. 근데 실제 어때요? 허리 디스크 환자 수술은 통계적인 수치는 10%만 허리 디스크 환자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의 허리 디스크 환자는 실제 수술 필요하지 않고 물리치료, 약물치료, 그 다음에 허리 근육 강화 운동 이걸로 치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10% 디스크 환자 중에서도 레이저로 수술하는 거는 일부분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현미경 수술을 하거나 허리에 금속 스크류를 박습니다. 대다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다시 얘기 드리면은 매스컴에서 의료 정보나 지식이 레이저를 너무 과장하다 봤더니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릴 거는 레이저 하시는데 실제 여러분 레이저 뭔지 아세요? 정확히? 실제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허리나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은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무릎 관절 내시경은 보통 관절경이라고 그러고 허리는 그냥 내시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시경이라는 직경이 한 5.5mm 정도 아주 가는 간이에요. 그 간을 허리에 찔러 놓고서는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레이저라는 거는 이 내시경 수술할 때 쓰는 수술 도구입니다. 한번 우리 동영상 볼까요? 동영상 보면은 그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동영상 보시면요. 내시경을 디스크에 찔러 놓고 지금 수술용 칼로 디스크를 절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거든요. 자,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수술용 포셉이고 핀셋이죠. 그걸로 디스크 내용을 저렇게 뜯어내거든요. 실제는 저렇게 파랗지 않아요. 염색을 해서 그렇게 쉽게 보게 해서 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거는 고주파 치료기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주위 조직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레이저거든요. 이 레이저는 지금 이거 슬로우 모션을 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이게 해드렸는데, 이게 레이저로 지금 주위 조직을 태우는 거거든요. 레이저인데 레이저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수술할 때 주위 조직을 이렇게 태우고 없애는 수술 기구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지금 한번 또 볼까요? 다시 또 수술용 포셉으로 뜯어내고 있거든요. 포셉으로 뜯어냅니다. 다시 합니다. 10%인 건 염색한 거지 실제 디스크는 저렇게 파란 색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 끄집어내는 건 레이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죠. 옛날 구식기계는 수술용 그 핀셋이나 포셉으로 뜯어내고, 지금 이게 다시 고주파 치료거든요. 다시 또 수술용 포셉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 잠깐 보시면요. 허리 디스크 내시경 수술할 때 지금 과정 보시면 아시잖아요. 레이저로는 전체 그 수술 과정의 아주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뭐 사용해요? 고주파 치료계, 수술용 칼, 뭐 핀셋, 포셉 이런 거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디스크 레이저 수술이다. 조금 좀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 정확한 말은 허리 디스크 내시경 수술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매스컴에서 레이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하고 매스컴에서 설명한 것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은 이렇게 그 최신 그 각광받고 있는 그런 인기 있는 수술이나 치료법보다는 어떤 질환을 설명할 때 그 질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병은 왜 생기고 어떤 병이고, 그리고 그 병이 생기면은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진단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치료는 무엇이고 그 외에 다른 치료는 뭐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다시 퇴행성 관절염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여러분, 관절염 그러면 무조건 퇴행성 관절염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 말고도 다른 관절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연상하는 게 뭐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워낙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시간 있으면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흔한 질환이 여자분들한테는 그렇게 발생이 잘 안 돼요. 근데 남자분들은 남자분들이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심하게 붓고 아프면 뭐 연상하세요? 그거 통풍하냐 그러시죠? 그 통풍이 바로 통풍성 관절염입니다. 통풍성 관절염은 여자분한테는 거의 안 생기고 남자분한테 주로 많이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은 관절의 신경 기능이 망가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보통 알코올 중독 되신 분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관절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써서 관절이 조금씩 망가져서 나중에 관절이 아주 심하게 손상을 입은 그 신경병성 관절염, 이런 질환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인대가 다치거나 또 무릎 주위에 골절이 생기면은 그 후유증으로 나중에 외상성 관절염이 옵니다. 그러니까 외상성 관절염은 증상이 퇴행성 관절염하고 비슷하지만 엄연히 구별되는 질환이거든요. 이렇게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 아니더라도 다른 질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염, 그러니까 쉽게 따라서 어디 관절이 아프고 이상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로는 관절염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관절염이라고 혼동하는 질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건초염하고 점액남염입니다. 이 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건초염이나 점액남염으로 고생한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테니스 엘보우, 테니스 주관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건초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질환이냐면은 관절 주위에는 관절을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힘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주머니가 있어요. 그걸 점액남이라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관절이 이렇게 쉽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힘줄에 이상이 생기면 건초염, 그 다음에
물주머니죠. 점액낭염에 이상이 생기면은 점액남용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증상이 퇴행성 관절염하고 아주 비슷하니까 혼동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퇴행성 관절염은 모든 관절에 다 생겨요. 그런데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손가락 관절하고 무릎 관절입니다. 근데 실제로 손가락 관절이 월등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손가락 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실제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손가락에 생겨도 그렇게 관심이 적습니다. 그런데 무릎 관절은 다르죠. 여러분들이 생활하려면 걸어 다니셔야 되는데 걸으려고 그러면 무릎 관절에 체중이 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은 조금만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도 당장 증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문제가 되는 게 무릎 관절입니다. 그러면 이 무릎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을 이해하려면 우선 무릎 관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도가니탕 아시죠? 도가니탕이 소의 무릎 관절로 만들어진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소의 무릎 관절하고 사람의 무릎 관절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도가니 연상하면은 소 무릎 관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대퇴골에는 뼈가 있고 여기 물렁뼈죠. 관절 연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골이라는 뼈가 있고 여기에 관절 연골이 있고 이 사이에 여러분 도가니죠. 여러분 도가니탕 드셔보면 가운데 반월상 같이 생겨가지고 오도독오도독한 뼈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반월상 연골 도가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반월상 연골을 합친 이런 관절 연골은 그 마찰 계수가 거의 제로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끄럽거든요. 자, 이게 무릎 관절의 관절 연골이거든요. 이 정도로 매끄럽습니다. 이 정도로 매끄러우니까 관절을 움직일 때 아주 부드럽게 움직여지거든요. 한번 동영상 볼까요? 지금 이 동영상은 관절경을 이용해가지고 정상 무릎 관절을 모습입니다. 이게 오도독뼈죠. 오도독뼈입니다. 그러니까 반월상 연골이에요. 그리고 위에 쪽 보이는 게 대퇴골의 관절 연골이고 아래쪽에 보이는 게 경골의 관절 연골인데 엄청나게 매끄럽거든요. 엄청나게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관절은 저렇게 모양이 누가 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이 아주 매끈매끈한 관절 연골이 달아 없어지는 질환입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달아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관절이 우둘투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마찰 계수가 거의 아까 정상 무릎 관절은 제로라 그랬는데 우둘투둘하니까 마찰 계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되면은 이 관절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져 보니까 그 밑에 뼈가 노출이 되거든요. 뼈가 노출이 되면은 이 뼈끼리 부딪혀가지고 마찰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에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 관절 움직일 때 무릎 관절 으드득 으드득 소리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뼈끼리 부딪혀서 마찰을 내는 소리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조금 전에 정상 관절 무릎 관절하고 비교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뼈가 노출된 거거든요. 여기는 관절 연골이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푹푹 들어가고 다 망가진 거 보이죠? 그리고 밑에 보이는 게 이게 뼈가 노출된 거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 이렇게 관절 연골이 달아 없어지고 밑에 뼈가 노출이 됩니다. 금방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계실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병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그 매스컴에서의 의료 정보나 지식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고 과장된 경우가 많으니까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은 지금 보시는 이런 질환이라는 얘기하고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다 아니면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점 있으면 질문 부탁드릴까요? 박사님 질문을 하겠는데요. 퇴행성 관절이 심해지면은 손가락 부위가
변형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나이가 언제쯤 시작되며 또 평상시에 관리 같은 걸 어떻게 하면 그 퇴행성 관절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관절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이고. 근데 손가락 관절이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면은 우선 첫 번째가 마디가 굵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분명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젊었을 때 결혼 반지로 만들어놓은 그 이쁜 반지에 나이가 들면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또 획획 돌아가 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이가 드시니까는 근육은 조금씩 퇴화돼서 사이즈가 줄어드는데 관절 마디죠. 그러니까 그 손가락 관절 마디는 그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니까 조금씩 그 염증이 생기고 뼈마디가 자라나니까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가끔가다 환자분이 호소하는 분인데 이 손가락 뼈마디 끝이 아주 심하게 튀어나와서 영 보기 싫다. 그러니까 아주 깎아야 죽겠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20대, 30대에는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나이 든 분한테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이런 퇴행성 관절염하고 그 증상하고 그 다음에 그 생긴 모양은 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된 며느리를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인데, 박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전 마른 체형이 이제 퇴행성 관절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말랐걸랑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한 몇 년 있으면 또 자녀도 가져야 되고 하는데 마른 사람한테 그 퇴행성 관절이 더 많이 오는 건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도 다음 퇴행성 관절염하고 증상하고 진단에 설명드릴 예정인데, 실제 통계적으로는요, 퇴행성 관절염은 날씬하고 마른 사람보다는 뚱뚱하고 비만한 사람이 월등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마른 사람이 물론 퇴행성 관절염은 걸릴 수는 있어요. 걸릴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마 며느님이 불편해하거나 그런 거는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혹시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더 타당합니다. 조금 몸살기가 있고 하면은 이게 팔 이런 관절 매디가 좀 많이 아프다 그래서 저는 혹시 좀 마른 체형이 그런 퇴행성 관절이 많은가 싶어서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질환은 대개 그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류마티스 관절염이거나 안 그러면 또 비특이성 활망염, 그래가지고 원인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관절을 주위를 싸우면 활막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분이 많거든요. 아마 그런 질환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조금 관계가 좀 적은 듯 싶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자, 박사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이제 그 신경성 이제 이 많은데 그 신경성으로서도 관절이 생깁니까? 맞죠. 지금 질문이 조금 좀 앞서가시는데 다 설명드릴 예정인데, 스트레스나 고민 많이 하면은요, 퇴행성 관절염 확 나빠집니다. 확 나빠집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질환인지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만성 질환은, 급성 질환은 얘기가 달랐습니다. 만성 질환은 스트레스나 마음이 편치 않고 고민하시거나 아주 대표적으로 우울증에 걸리신 분은 뭐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뭐 엄청나게 그 질병 나빠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관계도 상대방에 관한 정보가 많아질수록 그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 정보도 보다 많이 지닌 사람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